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22일이고요. 자, 오늘 썸네일이 좀 강하죠?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저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과거에 정말 이 잡스러운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이 손해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강하게 썸네일을 좀 적어 봤고요. 자, 잡스러운 종목이란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중심주 중에서도 중심주죠. 최근에 인도 밀수출 금지 관련해서 한탑이 대장주로 치고 나갔다가 또 뭐 사조동화원이 치고 나갔다가 또 지난 금요일에는 대주산업이 이렇게 강하게 또 전고점을 뚫고 가면서 시장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미인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죠. 시장 대장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죠. 2등주, 3등주 종목들이 있는데, 2등주 매매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대장주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장주가 너무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2등주를 쫓아서 매매를 해서 뭐 수익 내시는 거 잘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3등주, 4등주 매매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잡스러운 종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로 또 상한가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2등주로 따라갔던 종목이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를 좀 보면 2등주로 좀 따라갔지만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분봉상 흐름을 보면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들어갈 때 얘는 오히려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대명에너지가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이 종목을 쫓아붙었다면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대장주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뭐 S에너지까지는 그래도 홀딩을 했다면 그 다음날 또 시세를 줬으니까 뭐 이 종목까지는 좀 잡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제가 금강철강을 금요일 날 매매를 좀 했죠. 자, 이 종목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로 이 철강 관련주들이 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제 전날 시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금강철강이 가장 강하게 이제 장 초반부터 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이 종목 손절을 했죠. 자, 손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파동상으로 3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고 요렇게 이제 정리 매매, 설거지 매매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좋지 않은 매매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그나마 철강주 중에 가장 강한 놈을 공략을 한 거죠. 금강철강이 그나마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근데 그 떨거지들 있죠. 뭐 문배철강이라든가 하이스틸 같은 경우 결과를 좀 볼까요? 자, 문배철강 2등주죠. 어떤가요? 얘는 참혹하죠. 얘는 슈팅 주고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금강철강은 상한가를 일단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철강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 문배철강이 2등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100% 손실이죠. 여기가 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의 구간이니까 금강철강이 그러니까 2등주도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등주격인 뭐 하이스틸 한번 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금강철강 상한가 찍고 그 모습이 나올 때 쫓아붙었다면 이것도 뭐 100% 손해가 났겠죠. 자, 이렇게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 특히 이제 3등주 이하급들은 다 잡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대응하시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항상 시장의 중심주들을 매매를 해라. 자, 예를 들어서 맥스트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또 들어갔어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날 이 종목이 가장 이제 상한가를 빨리 굳히고 상한가를 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쨌든 일봉상의 모습은 좋진 않지만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뭐 이등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한 24% 상승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이제 윗꼬리 살짝 달고 마감이 됐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시세를 준 종목이 있어요. HLB 글로벌이 이제 대표적이죠. 자, HLB 글로벌을 좀 보면, 자,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 이날 이제 매매를 좀 하면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일봉상의 위치상으로는 전혀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슈가 생기고 뉴스와 재료가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종목 스타일들은 어쨌든 대장주급을 공략을 하면 그래도 일봉상의 모습이 좋지 않더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주더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HLB 글로벌을 제외하고 뭐 HLB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이제 한 3, 4등주급 이하 종목들이 있죠. 뭐 HLB 테라퓨틱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매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대응했다면 이제 손실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 잡스러운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스코넷 같은 경우가 거의 뭐 4등주, 5등주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상승률도 불과 13%밖에 안 되고요. 분봉상의 흐름도 상한가가 들어간 넥스트의 종목의 모습에 비해서 얘는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시장의 중심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의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전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섹터가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죠.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이 싸 보인다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고가 대비 많이 빠졌다고 이런 데서 매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매매에 있어의 기준을 삼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잡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매매를 하거나 하루 이틀 보유를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에서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건 진짜 잡스러운 종목을 대응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은 진짜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주질 못하고 시세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매매 대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매매하면 안 되겠죠. 단기 매매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산업이라든가 맥스트 같은 경우 시장의 금요일 날 대장주급이었죠. 그리고 또 G2파워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권에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죠. 이 종목은 원전 관련해서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이슈가 좀 생겼어요. 협력 선언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이 종목이 일단 대장주로 치고 나갔죠. 이제 2등주로 한신기계가 움직였는데 한신기계가 원래는 대장주입니다. 가장 큰 시세를 줬던 시장 주도주 대장주였지만 당일날로 따졌을 때는 이제 G2파워가 대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G2파워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밀수출 금지 관련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대주산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등주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런데 3등주, 4등주격인 고려산업이라든가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 자, 이런 종목들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등주를 무조건 매매를 하되 2등주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런데 3, 4등주는 잡스러운 종목이다. 매매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시장의 미인주 대장주를 공략을 하고 잡종목을 매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가장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종목
시장의 대장주 미인주를 공략을 해서 좀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과거에 진짜 잡놈처럼 이 잡스러운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절대로 좀 손실을 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